자, 이제 클라우디우스의 네 번째 아내 아그리피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그리피나는 기원전 15년에 또 긴 이름이 나와요. 게르마니쿠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자신과 이름이 같은 아그리피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피나의 어머니를 대아그리피나라고 하고 오늘의 주인공을 소아그리피나라고 부릅니다. 자, 어머니 아그리피나, 대아그리피나는 아우구스투스의 딸 율리아, 제가 율리아 이야기를 아우구스투스 편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불운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리아가 아우구스투스의 최측근인 아그리파와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바로 이 대아그리피나인 건데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외손녀인 것이죠. 자,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지 않았다면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일찍 사망을 했고 이후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자기 남편을 죽인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다라고 믿고 반기를 들었다가,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와 맞서 싸웠다가 판다테리아 섬으로 유배가 되었고요. 그곳에서 스스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 게르마니쿠스와 대아그리피나 사이에는 사실 총 9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몇몇은 어린 나이에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 칼리굴라의 두 형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네로와 두루수스 카이사르는 어머니와 함께 이 티베리우스 황제와 맞서 싸우다가 서기 31년 또 33년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자, 그들의 살아남은 자녀는 총 4명인데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는 가이우스 칼리굴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의 주인공 소아그리피나, 그리고 율리아 두루실라, 율리아 리비아입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의 또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수에토니우스, 제가 그 메살리나 편에서도 언급을 했던 그분께서 소아그리피나는 14살이나 15살쯤에 오빠인 칼리굴라에게 겁탈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그리피나는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치를 떨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도미티우스라는 사람인데요.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악명이 자자한 군사 지휘관이면서도 또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워낙에 포악하고 비열해서 잔인한 행동을 아주 많이 했는데요. 하루는 해방 노예에게 혼자서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술을 내밀면서 이거 다 마시면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해방 노예가 저건 도저히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명을 거절하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미친 듯이 말을 몰아서 어린아이를 말로 치어 죽이기도 하는데요. 또 이 모습을 본 지나가던 어떤 기사가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죽일 수 있어? 라고 질책을 하자 감히 나에게 하면서 그 기사의 눈을 파내어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강 권력을 가진 전쟁 영웅이다 보니 그를 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다만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전쟁에서 계속 이겨서 영웅으로 불리는 이를 질투를 하고 있었대요. 도미티우스를. 그래서 너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로마 제국 변경에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뭔가 전사를 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인데, 하지만 도미티우스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라고 살아남아서 계속 승전보를 울리고 영웅이 되어서 계속 로마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자 야, 전쟁에서 죽일 수는 없구나 라고 생각한 티베리우스 황제가 결국 그에게 반역죄를 씌웠고 도미티우스는 도망다니다가 부종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아그리피나는 졸지에 어린 나이에 불쌍한 과부가 되고 말았고요. 서기 37년에 그의 어린 아들이 태어났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로이죠. 사실 이때는 네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말 긴 이름이지만 루키우스라고 부를게요. 루키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을 하고 뒤를 이어 칼리굴라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칼리굴라는 비정상의 상징이잖아요.
잔인한 폭군이잖아요. 그리고 여동생들과도 근친을 했던 인물인데 특히나 여동생 두루실라와 깊은 사랑에 빠지기도 했었죠. 아그리피나는 황제의 여동생이긴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권력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 칼리굴라가 부르면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칼리굴라의 동성애 파트너였던 레피도스를 유혹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름뿐인 오빠를 배신하기로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함께 칼리굴라를 밀어낼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치밀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탄로나게 되고 레피도스는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하고 아그리피나는 로마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게 됩니다. 자, 섬에 유배된 아그리피나는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나는 언젠간 꼭 로마로 돌아가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초 먹고 그리고 열심히 수영을 했대요. 후세에 아그리피나가 굉장히 몸매가 좋았다고 하는데 아그리피나의 몸매 관리 비법은 바로 수영이었다고 합니다. 자, 네로. 당시 이름은 루시우스. 이 루시우스는 어머니와 떨어져서 사실 아버지의 재산도 다 압류를 당한 상태여서 아무런 재산도 없이 고모뻘 친척인 레피다의 손에서 힘들게 자라고 있었죠. 자, 이렇게 권력에서 멀리 밀려나서 추방자 신세로 끝날 줄 알았던 아그리피나, 칼리굴라 황제가 사망을 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칼리굴라 황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니가 자,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인 클라디우스이지요. 그가 황위에 오르면서 아그리피나에게는 삼촌이 되니까요. 어휴, 우리 조카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타향을 떠들고 있다니 진짜 불쌍하다. 내가 특별 사면 해줄 테니 로마로 돌아와라 하면서 아그리피나를 로마로 다시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로마로 돌아온 아그리피나는 절대 밀려나지 않으리 최고의 권력을 쥐고 말리라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돈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다 압수당했잖아요. 남편의 재산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황실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평민 출신의 달병가이자 대부호였던 크리스푸스와 결혼을 합니다. 크리스푸스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아무리 몰락한 황족이라고 해도 아그리피나와 결혼을 하면 이 황실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녀와 결혼을 했고 역시나 이 아그리피나의 날개가 되어 줍니다. 그의 돈을 이용해서 뭐 파티도 열고 하면서 로마에 있는 귀족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조금씩 자신의 권력을 확장해 나갔던 거죠. 아그리피나는 아름다운 외모에 고귀한 혈통에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이제 강력한 또 권력욕으로 무장한 좋은 머리까지 있었으니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된 크리스푸스는 아그리피나에게 이렇게 날개를 달아주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의 죽음이 자연사라고 하지만 뭔가 왜 하필 그 시기에 죽었나 건강했는데 라며 석연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한편 클라디우스 황제와 황후 메살리나는 처음부터 뭔가 삐걱거리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아름다운 메살리나는 이 우유부단하고 약한 황제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잘생긴 시리우스와 사랑에 빠져서 비극의 인물이 됩니다. 두 사람은 클라디우스가 궁을 비웠을 때 결혼을 했고요. 결국 이 나르키소스에 의해서 처단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황후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자, 황궁에 있는 비서관들은 자신들과 관계가 좋은 귀족 부인들을 이 황후의 후보감으로 계속 천거를 하게 되는데요. 아그리피나도 해방노예 팔라스의 추천을 받게 됩니다. 사실 아그리피나와 팔라스는 이때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고 황후가 된 이후에도 그를 정부로 삼았다고 하네요. 자, 생각해 보세요. 클라디우스와 아그리피나는 숙부와 조카 사이잖아요. 자, 그런데 로마에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그리피나는 이 황씨를 드나들면서 뭐 존재감 뿜뿜하면서 이 황제를 유혹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 두 사람이 혈족 관계이니까 법적 결합을 하기에는 뭔가 쉽지 않았는데요. 자, 이미 다 돈으로 매수를 해놓은 간신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얘네들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 멀어,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들의 결혼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서기 49년 아그리피나는 명실공히 로마 제국의 황후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 클라디우스는 57세, 아그리피나는 32세였다고 합니다. 아그리피나는 이렇게 황후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후 혹시 경쟁 상대가 될지 모르는 여인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는데요. 칼푸르니아라는 귀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서 클라디우스가 그 귀부인 정말 아름답더라 라는 말을 했는데, 아그리피나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여인을 잡아서 황제를 유혹했다라는 제목을 씌워서 로마 밖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파울리니아라는 귀부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황제를 유혹하려고 했던지 그녀를 처형시켜 버리는데요. 처형을 한 후에는 이 파울로니의 목을 자기 방으로 가지고 와서 시체 입을 벌려서 치열의 특징을 확인하고 나서는 비로소 만족하는 미소를 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이 클라디우스는 정말 사랑이 고픈 남자였나 봐요. 메살리나한테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그리피나에게 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름다운 황후가 미소 지으면서 애교를 떨면 또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자, 서기 50년 아그리피나는 아우구스타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칭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우구스트의 여성형이 바로 이 아우구스타인데요. 그러면 황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이 황제 부인에게 꼭 주어지는 호칭이 아니었고, 황제만큼이나 강한 이 권한과 명예를 가진다라는 의미의 칭호였다고 합니다. 가끔 황제가 죽고 나면 황제 부인에게 이 아우구스타의 명예가 주어지긴 하는데, 황제가 살아있을 때 황후에게 이 아우구스타라는 명예를 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해요. 자, 하지만 클라디우스는 이후 점점 노쇠해 가고 있었는데요. 이대로 클라디우스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아그리피나는 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의 아들이 황제가 되면 다시 추방을 당하거나 또 비참한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아그리피나는 이제 그렇게 순순히 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바꿔줄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들입니다. 아그리피나가 황후가 되면서 당시 이제 미성년이었던 루키우스, 아직은 네로가 아니니까 루키우스도 어머니를 따라서 황궁에 와서 살게 되는데, 이제 이 어머니의 야망에 의해서 그의 운명이 달라질 참이었습니다. 클라디우스와 메살리나 사이에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딸은 옥타비아인데 굉장히 차분하고 성격이 온화해서 이 로마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여인이었다고 하고요. 아들 브리타니쿠스는 굉장히 똑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어서 칭찬이 잦아있으니까 차기 황의 계승자임이 거의 확실했죠. 그런데 어머니 메살리나가 살해당한 후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그리피나에게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아그리피나는 일단 귀양가에 있던 세네카를 불러들여서 아들의 가정교사로 임명을 하고 이 아들의 최고의 교육 여건을 만듭니다. 자, 세네카, 메살리나가 이 칼리굴라 동생인 율리아와 간통을 했다면서 이 섬으로 추방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그리피나에 의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고, 네로의 가정교사가, 그러니까 스승이 되었다가 클라디우스 사망 후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끝은 뭐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요. 세네카는 로마 최고의 철학자이고, 오늘날 왜 세네카의 명언 뭐 이런 거 남아 있잖아요. 타인의 결점은 우리들 눈앞에 있고 우리들 자신의 결점은 등 뒤에 있다. 뭐 이런 명언들이요. 이런 것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자, 여튼 아그리피나는 이렇게 아들을 교육받게 해놓고 브리타니쿠스,
그러니까 메살리나의 아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내는데요. 브리타니쿠스가 클라디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칼리굴라의 아들일 수 있다는 소문을 냅니다. 워낙 방탕한 것으로 소문이 난 이 황후 메살리나가 사실은 칼리굴라와 바람을 펴서 낳은 자식이다 라는 부정적인 가면을 씌워버린 거죠. 자, 졸지에 이 브리타니쿠스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에게 후계 계승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 브리타니쿠스의 스승인 소시비우스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피나는 이제 자신의 남편이 된 클라디우스에게 눈물로 청을 넣는데요. 이 자신의 아들 루키우스를 양자로 맞아달라는 거죠. 부디 우리 가련한 모자를 보호해주세요. 루키우스가 황실의 핍박을 받지 않게 당신이 양자로 맞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니까 또 이 황후에게 몹시 약한 모습을 보이는 클라디우스는 이 청을 받아들여서 이 아들을 양자로 맞아들이는데요. 그래서 긴 이름을 하사합니다. 이름이 진짜 길어요. 우리는 네로로 알고 있지만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로 두루스스 게르마니쿠스라는 좋은 이름 다 붙여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완전 성대한 연애를 베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네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기 53년 6월 9일 클라디우스 황제와 이 메살리나 사이에서 난 딸이 옥타비아인데 이 옥타비아와 네로가 결혼을 합니다. 사실 옥타비아는 어렸을 때부터 루시우스 실라누스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그리피나가 또 계략을 꾸며요. 이 실라누스가 원로원 귀족의 누이와 간음을 했다라고 무고를 해서 결국 그 사람의 원로원 귀족 자격도 박탈을 해버리고 핍박을 해서 그가 자결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양자이긴 하지만 네로는 어쨌든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지금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편법을 써요. 옥타비아를 원로원 귀족의 양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황제의 딸이 아니라 원로원 귀족의 딸로 만들어서 네로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자, 이거는 순전히 이 황가와 혈연 관계를 돈독하게 맺기 위한 결혼이다 보니까 네로는 옥타비아에게 전혀 애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으로 네로는 황위 계승에 한층 가까워졌고 아그리피나는 이제 거의 다 왔어 하며 권력욕에 활활 불타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 4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클라디우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야, 내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줘야지.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뭔가 가까워오고 황위 계승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제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그리피나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황위에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삼촌이자 남편인 황제를 시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앞서서 클라디우스가 폭식포금하는 버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 허겁지겁 막 먹어요. 그리고 소화를 돕기 위해서 깃털을 입에 꽂은 채 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버릇을 잘 알고 있었던 아그리피나가 버섯에 독을 넣습니다. 자, 그 버섯을 허겁지겁 다 먹었는데 다행히 황제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몸이 안 맞았던지 버섯을 다 토해내게 돼요. 자, 그럼 다시 살아나게 된 걸까요? 아그리피나가 왜요? 음식이 상했나요? 뭔가 이상한가요? 그럼 더 토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목구멍을 자극해야 되니까 이 거위털 드릴게요 하면서 거위털을 줬는데요. 사실 그 거위털에 독약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위털을 입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독약이 꿀꺽꿀꺽 목구멍 속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황제는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후 아그리피나는 아주 소름 끼치고 냉정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퍼져가는 소문을 막고 원로원 의원들과 근위병들을 구슬려서 일단 지지를 얻어냅니다. 그 전부터 지지를 다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아그리피나의 편이 된 황제의 측근들과 그리고 세네카, 근위대장 블루스 등을 내세워서 뭔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궁중 쿠데타 같은 형식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황제 자리에 추대하게 되는데요. 당시 네로는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자, 이 문제 때문에 원로원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숨겨져 있던 황제의 유서가 발견된 겁니다. 유서에는 친아들 브리타니쿠스에게 황위를 물려주겠다라는 내용이 써 있었고, 자, 이것이 뭐 진짜로 판명이 된다면 아그리피나는 황위를 찬탈한 죄인이 될 판이었어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